동해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올 연말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백과 삼척의 마지막 폐광이 진행되면서 경제 침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도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GTX B노선의 춘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종착역인 남양주 마성역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늘리는 사업으로 2030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원주 만두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원주시가 원주 만두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만두 창업 1호점이 문화의 거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 핵심 교통망인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모든 구간이 개통했지만 속초 고성 구간은 8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도로 너머로 설악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삼척에서 속초를 잇는 영동 지역의 핵심 교통망, 동해고속도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속초 나들목을 앞두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뚝 끊겼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모든 구간이 지난 2016년 개통했지만 최종 구간인 속초 고성 구간은 8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은 길이가 43.5km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강원권 고속도로는 동서축으로 영동선과 제2영동선, 서울 양양선이 운영 중이고 남북축으로 중앙선과 동해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확장 사업으로 영월 삼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과 함께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성 지역이 안전한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광 수요에도 불구하고 고성 지역 기간 교통망은 국도와 지방도가 고작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해 강원도 시군 번영해연합회는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고성군의 30년 된 수건 사업인데요. 또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휴지 설계와 착공까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은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한명준 고성군수는 지난달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수건 사업인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좀 균형 발전도 필요하고 또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낙후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이 절실히 좀 요구되는. 사업 조기 추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예타 통과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우선 올 연말 발표되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태백과 삼척 등 폐광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최근 고용 위기 지역 지정마저 무산되면서 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터널 안으로 이어진 철길,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길 옆 창고에는 석탄이 가득 쌓였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도계 광업소입니다.
국내에 남은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는 정부의 조기 폐광 정책에 따라 내년 6월이면 문을 닫게 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274명의 직원들은 당장 앞길이 막막합니다. 정부가 보상으로 근로자 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앞으론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근로자 대책비가 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저희 공사가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각도로 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6월 문을 닫은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두 지역에서만 2,500명이 넘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피해 추산 규모는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태백시의 인구는 지난해 6월 38,918명에서 지난달 38,103명으로 8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으로 추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마저 무산되자 지역에서는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은 시험과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빨리 조속한 시기에 결정되냐에 따라서 저희 경쟁력에 대한 것이 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사된 위치에서 우리한테 아무리 힘을 준들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겠느냐. 그래 빠른. 강원자치도는 재취업 훈련 등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실직 광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태백엔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삼척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를 조성하는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추진합니다. 아쉽게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좀 무산이 됐지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이제 협의를 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폐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반면 대체 산업 완성 시기는 불투명해 폐광 지역의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GTX 비노선 춘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연장 사업은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성역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55.7km를 늘리는 사업인데요. 개통 목표는 2030년으로 노선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 5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렸던 원주 만두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도 성대한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장소와 기간이 확대되고 만두 부스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두축제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원주 만두 가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윤기나는 만두는 원주 만두축제 성공에 힘입어 창업까지 이어진 원주 만두 창업 1호점에서 만든 겁니다. 50년 가까운 시절 동안 베이커리 사업을 하던 정락삼 씨는 최근 만두에 관심을 갖고 만두 창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에서 각종 컨설팅과 창업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받고 창업을 결심한 정 씨는 원주 만두 창업 1호점이라는 것에 부담감과 자부심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시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맛을 보시고서 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창업 쪽 하는데 많이 도움도 주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원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축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원주 만두 창업 1호점은 원주를 대표하는 만두를 마중물 삼아 음식도시 원주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두 창업 1호점 오픈을 계기로 원주하면 만두, 원주하면 음식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국 사방팔방에 다 알려서 이제 원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원주에서 반드시 만두를 포함해서 원주의 맛있는 여러 가지 유명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맛보는. 이와 함께 제2회 원주 만두 축제 준비도 한창입니다. 축제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물론 지역 출신 연예인도 원주 만두 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원주 만두 맛보시고 앞으로도 원주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원주시는 원주 만두 축제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쇼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주 만두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곳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원도심권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회째지만 사실상 원주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 만두축제는 지난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만두 부족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대폭 개선을 꾀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축제 공간을 2배 이상 저희가 확장을 했고요. 만두 부스도 작년에 21개소에서 이번에는 거의 60개소로 확장해서 만두만 이번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원주 만두축제에 방문객 20만 명, 경제적 파급 효과 100억 원이라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주 만두로 맛지술래를 주제로 원주를 명실상부한 미식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화동 2572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합작법인 YNCNS를 선정했습니다. 춘천시는 5차 수탁자 선정 공모에 접수한 3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공간 개발 전문 업체인 YNCN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NCNS는 이달 중 춘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3년간 화동 2572를 운영합니다. 16일 자정쯤 속초시 교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음식점 주방이 위치한 2층에서 시작돼 주방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속초 소방서는 음식을 하려고 냄비에 식용유를 넣고 불을 켠 상태에서 잠시 다른 볼일을 봤다는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앞으로 2년 동안 원주천 일대에서 순찰 활동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와 한라대학교, HL 만도는 원주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을 통해 원주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 운영과 정보 공유와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합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원주천 치학교에서 태봉교 구간 3km 구간에서 순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인 2억 2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는 1,502명으로 2억 2,423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요. 이 가운데 세액공제가 전액 이뤄지는 10만 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 기부금액의 65%를 차지했으며 100만 원 이상 기부자들도 전체 35%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변 자전거도로 시설 점검과 정비를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섬강 합류부에서 충주댐 구간 자전거도로 16.3km로 이용객들의 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2차례 점검이 실시되는데요. 점검 사항은 노면 균열, 파손, 배수구 시설, 교량, 데크, 안전펜스 등 구조물과 교통안전표지, 난간 등입니다. 원주환경청은 안전점검 결과 단순 파손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가을철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뱀 물림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홍천군 남면에서는 70세 남성이 집 마당에서 뱀의 손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횡성군 갑천면에서 80대 여성이 밭일을 하던 중 뱀의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본부는 뱀에 물렸을 때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천고등학교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습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는 전국의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